한남대병원 호흡기내과 박동일입니다. 저는 주로 호흡기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조직 검사를 하는데 환자분들께 정작 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저한테 시술 받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폐조직 검사란 폐에서 조직을 얻어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조직 검사 진단, 병리 결과를 얻는 건데요. 흔히 확진을 한다고 하죠. 폐암이 의심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을 때, 또는 뭐 다른 어떠한 병이 의심은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을 때, 그럴 때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주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크기가 증가하는 병변. 폐에는 원인 모르는 그런 음영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설사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 관찰을 하다가 크기가 감소하면은 이거는 별거 아니었구나, 잠깐 지나간 염증이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심을 하는데, 그런 사진에서 예전보다 더 크기가 증가하면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 조직 검사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병변, 예를 들어서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폐렴이 호전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이게 진짜 폐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항생제 치료에 호전되지 않은 병변도 조직 검사를 고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 전이암의 진단. 암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가족들 주변 분들부터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을 이제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폐에 무슨 병변이 뭐 결절이 생겼다, 아니면 없던 게 뭐가 생겼다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폐로 또 전이가 됐는지 또 감별을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뭐 대장암이 있었는데 폐에 뭐가 생겼으면은 이거는 대장암의 폐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장암 전이가 아니고 폐암이 새로 또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환자분들에게 이제 제일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적절한 치료와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직 진단을 이제 전이암의 경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진단에 대해서는, 폐암이 사실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암,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제 치료나 향후 예후가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폐암까지는 거의 확실한데, 이게 폐암 중에서 뭔지를 또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가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치료제가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게 폐암 치료하면은 뭐 정해진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이거 쓰고 두 번째는 이거 쓰고 이렇게 막 정해져서 좀 간단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치료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치료제 중에서는 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많이들 아시는 그런 면역 치료제, 이런 거는 또 면역 치료제 잘 듣는지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검사들. 왜냐하면 이런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 그런 치료들이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잘 들을 사람한테만 가능하면 처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얻어야만 그런 검사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폐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폐암이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있는 거로 이제 흔히 알고 계신데,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병기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임파선이나 그런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쪽에 이제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폐렴처럼 생겼다고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제 환자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폐렴 같습니다. 뭐 의사라면은 누구나 이런 병변이 폐에 생겨서 오면은 바로 조직 검사 하자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폐렴 치료를 먼저 하자고 할 건데, 폐렴 치료를 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시 촬영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게 사라지지가 않고 이렇게 오른쪽처럼 오히려 약간 진해진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렴처럼 생긴 폐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도 판독도 뭐 결핵 의심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보는 결핵병변과 기관진의 결핵병변이 동반된 그런 기관진의 결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결핵 치료를 해봤더니 결핵균은 나오지가 않고
결핵이라고 꼭 결핵균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결핵 치료를 하고서 이제 반응을 보게 되는데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이 이렇게 더 하얘지는 병변이 더 넓어지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직 검사하면은 이제 폐암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사라지지 않는 음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음영 이러한 것들도 조직 검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폐 조직 검사의 방법은 크게 수술적인 조직 검사와 비수술적인 조직 검사로 나누는데요. 수술적인 조직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 건데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전신 마취라고 하면 보통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마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하지만 정확도는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로 하면은 아주 조직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섞여 있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변의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폐 일부를 절제를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이물질이 들어있고 이물질 주변에 생긴 염증 때문에 혹처럼 보인 거다. 네네. 그러면은 이물질도 제거됐고 혹도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신 마취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폐 상태, 폐 기능이 특히 좋지 못한 분들, 특히 이제 폐에 뭐가 생기시는 분들이 담배도 또 많이 태우시고 폐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일반적인 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 경우에는 수술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 후 폐 기능 저하 가능성.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폐 조직 검사를 하면은 폐에 있는 뭐 혹이 있으면 혹만 딱 떼어낼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폐는 안에 기관지도 연결되고 혈관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냥 무슨 감자 캐내듯이 그냥 알처럼 다 캐낼 수는 없고요. 그 주변 정상폐를 포함해서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정상폐는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폐 기능이 이제 수술 후에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